지금 저 거봉, 캠벨, 샤인머스캇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이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가장 소비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 포도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죠? 일단 저 샤인머스켓을 기준을 했을 때 송이 크기나 송이 모양, 그다음 당도 등이 있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품종의 특성에 맞춰서 출하를 한다면은 아마 좋은 가격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관인이 필요하는 상지의 출하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산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를 출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 거봉 샤인머스켓을 기준으로 할 때 송이를 일정하게 모양을 좀 균일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농가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짜집기나 섭하는 경우가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가격을 좋은 가격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걸 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도의 소비 유통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도의 이제 구입 금액을 저희 농촌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구입 금액이 쭉 감소하다가 한 2017년 정점으로 구입 금액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서 잘 보시다시피 이제 청포도 계열, 특히 이제 샤인머스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구매가 많이 늘면서 구입 금액을 좀 끌어올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소비자들이 그 포도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서의 구매는 많이 줄고 있고요. 기업형 슈퍼하고 대형마트 쪽에서의 구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이 전문점이나 인터넷 구매, 뭐 이런 구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입차별 수입포도 구매액을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대형마트 쪽에서는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구입은 줄어들고 인터넷과 전문점 쪽에서의 구매는 좀 늘어나는 국산포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럼 실제로 소비자들이 최근 2년 사이에 포도 구입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 소비자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2년 전에 비해 구입량이 줄었다고는 소비자가 구입량이 늘었다고는 소비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포도 구매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포도 구입량이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과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이외에도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좀 먹기가 좀 불편하다. 요즘 이제 포도 같은 것도 먹으면 씨앗도 발라내야 되고요. 껍질도 버려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죠. 이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포도를 좀 덜 먹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실제로 또 구입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응답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입량이 많이 늘어났는가라고 살펴보면 맛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먹기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도 맛이 좋았거나 먹기 편리해졌다고 한다면 어느 포도를 지칭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 아마도 샤인머스컷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소비자들이 포도를 구입할 때 송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입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송이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평균 한 2.9송이, 그러니까 한 3송이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으로는 약 한 9,200원대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박스로 구입을 할 때는 평균 2kg 박스일 때는 1.1박스, 5kg일 때도 한 1.1박스. 그러니까 결국엔 2kg이든 5kg이든 4.5kg이든 대부분 한 박스 내를 구매를 하는데 2kg 박스 있는 경우에는 한 16,000원 정도, 그 다음에 4.5kg, 5kg짜리인 경우는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이제 플라스틱 팩에 많이 담겨서 출하가 되죠. 이제 플라스틱 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팩 단위로 주로 구매를 하고 평균 구매 가격은 한 11,500원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건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포도 송이수하고 구매하는 적정 가격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송이수나 뭐 박스로 살 경우에나 이런 송이수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하는 거고. 근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은 기존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이런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포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포도를 구입할 때 어떤 포도를 주로 좋아하는가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하면 단맛만 나는 포도가 있고요. 또 새콤달콤 이렇게 산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약 한 54% 정도는 단맛만 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새콤달콤한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한 46% 정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을 한번 보면요. 사실은 여전히 소비자들은 포도하면 까매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청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파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가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는 잠재적인 소비 고객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0만 명은 포도 선호하는 색깔로서 까만 포도가 아닌 파란 포도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껍질을 보면요. 아직은 그래도 뭐 MB나 캠베렐나 거봉포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껍질을 뱉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껍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그래도 한 36% 정도 있는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소비자가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도의 소비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포도 씨앗이 없는 것도 소비자가 한 75% 정도는 씨앗이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씨앗이 없고 당이 강한 거, 산이 약하고 당이 강한 거를 보면 요거의 공통적인 부분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샤인마스컷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알 크기를 보면요. 아직은 그래도 거봉포도처럼 알이 굵은 것보다는 캠베렐리 정도보다는 중형 정도의 알 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어떤 속성도를 특히 중시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1순위가 맛이고요. 2순위가 신선도, 3순위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살펴보면 캠베렐리가 아직은 우리나라의 주력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는 포도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샤인마스컷이 가장 지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가 늘리려고 하는 품종도, 구입을 늘리려고 하는 품종도 샤인마스컷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당분간의 이 샤인마스컷의 인기는 아마 식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봉하고 샤인마스컷 만들 때 포도송이도 이제 우리가 저 아랫지방 부산 쪽에 내다 팔 때하고 서울 쪽에 팔 때하고 이제 송이 크기를 좀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한 송이에 500g 내지는 700g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거, 그 정도 범위가 가장 시장에서 팔아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산 캠베렐리하고 이제 거봉포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 숫자를 보시면 매우 만족한다가 1점이고요. 매우 불만족한다가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5점을 넘어가면 불만족하는 부분에 가까운 거고요. 2.5점 밑으로 내려가면 만족하다는 부분에 가깝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봉포도는 역시 캠베렐리 포도하고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캠베렐리 같은 경우는 먹기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저장성이 떨어진다. 뭐 이건 거봉포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저장성에 대한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도를 껍질째 먹는 포도 같은 경우는 이거 농약은 안전한 거야? 이거 껍질을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다 뱉어내야 되는데 안전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포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각 품목별로, 품종별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 이건 수량 불문으로 소비자가 딱 짚기 좋은 가격대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캔베릴리는 8,000원대 정도, 그 다음에 거봉이 한 8,700원대, 샤인마스컷이 한 11,000원대, 그 다음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입포도들 이게 한 7,8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 여러분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포도를 판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는 소비자들이 지불하기 좋은 가격대에 맞춰서 포장 단위를 어느 정도 할지 요것들을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국산 포도하고 수입 포도 비중을 한번 봤더니 소비한 거를요. 국산 포도가 한 70% 정도 되고요. 수입 포도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산과 수입이 7대3 정도 비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수입산 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는 포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충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국내산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소비자가 40%에 육박하고요. 좀 다소 꺼려되긴 하지만 국내산하고 품종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난 구매하겠다. 이거를 합치면 거의 70% 정도가 수입 포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입산 포도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혹시 농약 많이 친 거 아닐까? 보존료 많이 사용한 거 아닐까?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수입산 포도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도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포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수입이 돼 들어오다 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입산 포도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산 포도하고 동일한 품종이 만약에 국내에서 출하된다고 하면 뭘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4% 정도는 동일한 품종이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면 국산 사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다만 이 국산 포도를 동일한 품종일 경우 국산을 사겠다고 할 때 수입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23, 4% 정도 좀 더 비싼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입산 포도의 품종을 만약에 재배를 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좋은 가격은 수입산 대비 한 23%, 한 24% 정도 높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 2년 동안 소비자가 신선포도하고 가공포도를 사용한 비중을 한번 봤더니 신선포도가 한 88%, 가공이 한 12% 정도 차지를 했는데요. 이 가공은 대부분이 주스로 많이 이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와인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서 소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0% 정도는 소비자가 와인을 최근 2년간에 한 번은 최소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특히 와인 구할 때 뭘 많이 중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역시 맛이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와인이냐 레드 와인이냐 뭐 이런 종류를 좀 중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포도 구입 금액은 하락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다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생산량은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도 생산량하고 생산 면적을 쭉 한번 봤더니 생산 면적하고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한 1998년, 99년 이때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면적과 수량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과일류, 특히 이제 사과, 복숭아, 감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포도가 소비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부모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인당 포도 소비량을 봐도 2019년에 약 한 4.5kg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이게 2000년대는 10.3kg 소비를 했으니까 반 이하로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도별로 가락상에 포도가 반입되는 부분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출렁출렁 하기는 하지만
가락시향이 반입되는 양은 증가와 감소를 계속 반복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한 25만 톤 정도, 2만 5천 톤 정도가 가락시향이 현재 반입되고 있는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재밌는 현상이요. 포도가 이제 월별로 가락시향이 반입되는 양을 한번 봤더니 우리가 포도하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8월, 9월, 10월이 소비량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소비량이 원래 많았던 계절에는 반입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소비량이 많지 않았던 겨울철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때는 오히려 반입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오히려 반입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은 시기에는 오히려 반입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락시향 안에 그러면 지금 포도가 반입되고 있는데 품종별로 비중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품종별로 보면 캔베럴리가 품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봉포도 쪽이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엠베이나 델라웨어도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 표에 보시면 샤인마스카트의 반입량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거래량하고 평균 단가를 살펴봤는데요. 평균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최근 들어서 주춤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2014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2000년도 한 18,00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뭐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 이상씩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4월이 주로 주력이긴 한데 6월에 이제 거봉 출하가 시작되면 그 비중을 급격히 줄이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요. 또 거봉은 6월에서 8월에 캔베럴리하고 델라웨어를 이제 대체를 하고 일부 11월부터 잉년 2월 정도의 저장도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저장을 해서 다음 연도 설 명절 때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장 수요가 일부 생겨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MBA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출하가 되고 출하 비중이 늘고요. 11월하고 잉년 1월까지는 저장 물량은 좀 급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MB를 저장해서 다음 연도에 소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베럴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1월부터 잉년 2월까지의 저장 물량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그러면 상위 10개 품종의 출하 비중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봤어요. 96년에서 98년까지 3년 평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2년에 3년 평균, 그 다음에 15년에서 17년에 3년 평균을 봤더니 과거보다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거봉, 그 다음에 샤인마스카트, 청포도 뭐 이런 계통이 비중이 점점 과거보다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포장 단위를 한번 저희가 보면 MB는 5kg하고 4kg가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3kg 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추세고요. 캔베럴리는 5kg 포장에서 최근에 3kg로 좀 포장 단위가 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봉은 보통 2kg 포장이 주류를 이루죠. 그러니까 700g짜리 3송이 담아서 2kg 정도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주력이고요. 델라웨어는 2kg 포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1kg 포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송이가 큰 것보다 중간 정도 크기의 송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에 이것을 반영해서 유통인들도 중간 정도의 크기의 송이를 좀 선호하는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의 이제 품질 평가 기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델라웨어는 알 송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열과 그 다음에 색태, 그 다음에 송이 모양, 당도 순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통인들이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알은 크고 송이가 꽉 찬 것을 좋은 포도라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알 크기는 직정이 약간 7에서 10mm 정도 되고 한 200g 내의 송이를 가장 좋은 송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알이 너무 꽉 차가지고 알 자체를 떼내기가 힘들 정도까지 가면 오히려 이거는 좀 평가가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알 쏘금을 통해서 볼륨감도 어필하면서 너무 꽉 찬 느낌을 좀 주지 않는 이런 것들도 상품화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짙은 자홍색을 떼서 완숙된 느낌을 주는 것을 좋은 포도라고 좀 보는 경향이고요. 송이 모양은 좀 단타원형을 좀 좋아합니다.
이 역삼각형으로 된 포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깨포도라고 하죠. 이것은 별로 이렇게 모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알쏘고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는 원래 당 자체가 높은 품종이기 때문에 당은 그렇게 유통인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캔베럴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캔베럴리는 이제 색깔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상태. 이게 선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양이 고르게 잘 된 것이 제대로 잘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도 순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색깔은 당연히 이제 검은색을 좋아하고요. 송이는 요것도 이제 어깨 송이가 생기면, 역삼각형 송이가 생기면 캔베럴리 같은 경우는 이건 신포도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어깨 송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알 쏘끔 같은 것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 크기는 15mm에서 20mm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저 델라웨어 한 2배 정도 크기의 알 크기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 크기는 한 350g 내외 정도, 그러니까 5kg로 봤을 때 14송에서 한 15송이 정도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좋은 포도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위해서 미숙과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캔베럴리 소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선물용으로 팔아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맛있는 그 시기에 상품화를 잘해서 내다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MBA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요. MBA도 기본적으로 캔베럴리하고 기준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송이도 한 600g 내외를 선호했었는데, 최근에는 500g 정도 송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베럴리 포도하고 달리 그 단기간 출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에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캔베럴리는 이제 출하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출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봉포도의 품질 평가 기준입니다. 이 거봉포도는 색각, 색태,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경도, 식감을 주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이제 거봉은 이제 당이 높고 이제 씨앗이 없는 것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씨앗을 없애기 위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은 크고 식감이 좋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색깔은 검은색을 좋아하고요. 모양은 유선형 모양을 좋아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계란 모양이죠. 그리고 송이가 너무 단단하지 않도록 알 사이에 알을 적당히 솎아줘서 알이 떼어지지 않을 정도의 촘촘함이 생기는 건 오히려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당한 알 쏘끔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알 쏘끔이 나오고 가해서 송이가 숭숭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소비자 평가가 안 좋으니 적당하게 알 쏘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질은 부드러움하고 적당한 아삭거림이 좀 있는 것들을 유통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소비자들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알 크기는 한 25에서 30mm 정도를 큽니다. 그러니까 델라웨어 기준에서는 3배 정도 크기의 알을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크기는 한 700g 내외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제 포도의 특성들을 저희가 중도메인하고 경매사 두 부류로 나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단맛만 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경매사가 43%,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새콤달콤한 맛이 배어있는 게 좋다, 이게 중도메인은 100%고 경매사가 57%입니다. 아까 소비자는 단맛만 나는 포도를 선호한다는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죠?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통인들은 보관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적정한 산미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인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약에 포도를 판매한다면 중도메인과 경매사의 마음을 얻는 그런 상품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도는 한 14에서 16%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과피 색깔은 당연히 까만색이 아닌 건 좀 덜 익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 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람수도 보면 중도메인하고 경매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쭉 품질 평가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알 크기는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씨앗은 중도메인들은 씨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한 100%고요. 경매사들 같은 경우는 씨앗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한 14%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씨앗이 없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마음을 얻기는 좀 용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에서 선호하는 포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 제가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한번 올려놨는데 이제 뒤에 요것들은 이제 비교적 상품화가 잘 된 포도의 그림을 저희들이 나타낸 거고요. 이제 문제가 좀 되는 포도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터졌다든지 그리고 열과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 사이사이에 병과가 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까맣게 안 익고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이런 붉은과 그 다음에 이렇게 홍색빛을 띠는 홍과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알이 큰 청포도 계열들도 이제 이건 한 송이가 아니라 송이를 잘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홍이 쪼가리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소위 우리 시장에서는 짜집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출하하는 것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것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랩핑을 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시죠. 그래서 델라웨어 같은 경우도 랩핑한 것이 상대적으로 짜집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지금 랩핑을 하면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서 우리가 상품화를 좀 하면 소비자들과 유통인들의 좀 더 마음을 얻고 제값받는 포도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포도 농사 잘 지시고 또 포도 제가격 받고 잘 파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